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공감해주면 좋은지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교육이나 학습을 할 때 또는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먼저 충분히 그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줘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입장에서 공감해 주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하세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이러한 공감을 잘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은 맞지만 아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해야 될 목표들을 아이에게 전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결정하게 하는 것은 공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에는 아이가 한 명, 두 명밖에 되지 않아서 아이를 정성껏 키우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를 공감해 주라는 것은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아이가 힘들었을 때 힘들었구나. 아이가 슬플 때 슬펐구나. 이렇게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인데 아이가 해야 될 어떤 교육이나 목표,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러한 것들까지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안 됩니다. 아직은 아이들이 온전하게 전반적인 상황을 둘러보고 생각하면서 어떤 목표를 정하거나 그것을 참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힘들어도 이건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하는 길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귀하다 보니 아이를 공감해 준다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모든 결정권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영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신체적인 조건이 좋고 뛰어놀거나 활발해요. 그래서 어떤 놀이나 체육이나 신체적인 활동은 정말 쉬지 않고 재밌어 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생각을 해야 되거나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나 이러한 수업은 무척 힘들어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나는 체육 수업이 좋아요. 감통 수업도 좋아요. 그런데 인지 수업이나 언어 수업은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그 다음 달에 등록을 하시는데 아이가 원하는 대로 체육하고 감통은 할게요. 그런데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언어하고 인지는 뺄게요. 이렇게 된 거죠. 그 아이가 5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 아이는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힘들지 않고 재미있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그 재미있는 체육 수업도 필요하지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휘력을 늘릴 수 있는 언어나 인지 수업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무척 고민을 하시더니 결국 아이가 원하는 대로 수업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좀 안타까웠어요. 이 아이가 지금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이 부분이 지금 그 아이에게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리를 말씀드리고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아이가 하나인데 너무 귀하다 보니까 아이의 뜻을 거스르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한테 짜증을 내고 심하게 말을 하고 뭔가 요구를 계속하는데 어머님이 거의 들어주시는 것을 봤어요. 아이가 힘들어하는 언어 수업, 인지 수업을 할 때 엄마의 입장에서 그래, 그 수업 좀 힘들지, 힘들었구나. 그 수업할 때 많이 어려웠구나. 이것은 충분히 공감해주는 모습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부분,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어머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아이의 발달 과정을 보시고 교육 수준을 보시고 이 부분은 어머님이 결정해서 아이를 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이가 좋아한다고 해서 싫어한다고 해서 그것에 따라서 뭔가를 선택하는 기준이 바뀐다면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당연히 유아적이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 위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이 아이가 스스로 객관적으로 자기의 어떤 것들을 잘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독립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부모님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가 힘들어하는 마음, 아이가 불편해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공감해 주시지만 아이가 해야 할 행동까지 아이에게 선택을 주시면 안 돼요. 아이의 행동이나 나아갈 방향은 부모님이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부모님의 주도권이에요. 이렇게 5살 정도 된 아이에게 이미 주도권을 전부 다 넘겨주시면
이후에 부모님은 그 아이에게 부모로서의 어떤 권위를 갖기가 무척 힘들 수 있습니다.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아이의 의견을 전적으로 다 따라주시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 나이에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나이에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그 아이보다 훨씬 많은 삶을 살아오셨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위한 결정을 부모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서 아이에게 선택권을 줘도 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 예를 들면 오늘 놀이터에서 놀까? 또는 오늘 간식 뭐 먹을래? 좀 더 많이 먹을래? 오늘 아이스크림 먹을래? 아니면 젤리 먹을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서 선택권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권을 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 가는 것, 어린이집에 가는 것, 그리고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교육을 하거나 치료를 하는 것. 이런 부분은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체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재활 치료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아주 어린 아이들도 뭔가 운동을 시키고 재활을 시킬 때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울기도 하고 안 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는 아이를 자꾸 왜 재활을 시킬까요? 그 운동을 하고 훈련을 해야 이 아이가 건강해지는 것을 알기 때문이잖아요. 병원에 가서 아이가 막 우는데 왜 주사를 맞히고 치료를 하고 약을 먹일까요? 그 아이가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해야 낫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는 아이를 잡고서라도 그 치료를 하시잖아요. 이것이 신체적인 부분에만 적용되면 안 됩니다. 보여지는 것이 몸이지만 보여지지 않는 부분도 그에 못지않게 무척 중요합니다. 아이가 말을 하고 상대방과 소통을 하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살아가는 이 범주 안에서 지켜야 되는 규칙, 예절, 상식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아주 쉬운 예로 모두가 줄을 서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데 우리 아이가 그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다고 해서 맨 앞에 가서 사 먹을 수는 없잖아요. 사회적인 어떤 규칙이나 약속들을 지켜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머님이 아이를 붙잡고 맨 뒤에 가서 줄을 서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잘 유의하셔서 이것이 아이에게 선택권을 줘도 되는 것인지 주면 안 되는 것인지 분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이가 어떤 것을 성취해 나갈 때 힘들어하거나 아파하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감해 주셔서 아이의 마음을 다독여 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부모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힘든 과정을 잘 견디고 뭔가를 성취했을 때 그 성취감을 맛보면 그 다음 단계에 또 힘든 부분들이 다가와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힘들다고 해서 그 부분을 계속 피하거나 안 하거나 하게 되면 이 아이가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나에게 생겼을 때 견디고 이겨낼 힘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아이와 충분히 공감하고 성장하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